히말라야 산맥 등정은 인간의 한계에 대한 도전이다. 그럼 경마 배팅의 한계는 삼상승 고배당 단통적 중 우리도 그 한계에 도전한다. 히말라야. 네, 안녕하십니까, 강타섭입니다. 자, 2025년 10월 25일 토요경마 녹화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금요경마가 끝이 났는데요. 야, 은근히 어렵게 좀 흘러갔죠, 오늘 금요경마도. 그러니까 저배당은 저배당대로 나왔고 고배당은 고배당대로 나왔는데, 뭔가 좀 저는 배당마하고 복병마를 잘 잡고도 인기마를 빼버리는 바람에 고배당을 좀 놓친 경주가 몇 개 있었어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남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요즘 그 경마 자체에 그대로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자원이 좀 모자르다 보니까 지금 현재 남아있는 마필들이 거의 기복마나 똥말들 외에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편성 자체를 아무래도 이 부진마 편성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흐름이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배당은 배당대로 또 안정은 안정대로 이렇게 형성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오늘 토요경마 역시도 그런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저 승부처는 서울경마 쪽에 조금 많이 포진을 시켰는데 제주경마도 만만치가 않아요. 승부처는 하나밖에 선정을 안 했어도 제주경마 역시도 은근히 터질 수 있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꼭 승부처가 아니래도 터질 수 있는 흐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요경마도 쉽지 않은 하루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하면서, 자, 오늘 토요경마 승부처부터 공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경마 승부처입니다. 자, 서울경마 승부처는 4경주, 5경주, 6경주, 10경주. 자, 그 다음에 제주경마 승부처는 4경주 하나. 자, 서울경마 승부처는 4경주, 5경주, 6경주, 10경주이고, 그 다음에 제주경마 승부처는 4경주 하나. 자, 이렇게 선정을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토요제 1경주부터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인기마가 1번 포에버 히트와 외곽에 있는 12번 제너럴 윈드가 강력하게 팔리는 편성입니다. 자, 1번 포에버 히트도 발주 및 선행력이 들쑥날쑥합니다. 그러니까 발주하고 이 선행력이 2%가 부족해요. 그런데다 발주도 들쑥날쑥하고, 그러니까 이 발주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전제를 깔고 볼 수밖에 없는 마필이기 때문에 게이트에 이점을 안고 있다 하더라도 뭔가 찝찝한 구석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외곽에 있는 12번 제너럴 윈드라는 마필도 크게 돋보이는 수준의 걸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큰 체구를 갖고 있거든요. 534kg의 큰 체구를 갖고 있는 말인데, 그렇다고 주행 같은 것도 나쁘지가 않고 걸음도 뭐 크게 돋보이지는 않더라도 뭐 큰 하자도 없고, 그러니까 무난하다라는 평가예요. 그러니까 1번은 하자가 있는 마필이고 12번은 무난한 마필이다. 그런데 이 하자가 있는 마필과 무난한 마필이 지금 현재 대끼리로 팔리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마필, 즉 인기마가 각각의 불안 요소를 안고 있는 편성이라서 세게 때려야 되는 경주예요? 아니에요. 아니잖아. 뭔가 터져도 할 말이 없는 난타전 구도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주를 못 맞히는 경주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1번 12번을 단순히 믿고서 들어가면 큰일 나는 경주예요. 그러니까 배팅을 웬만하면 자제를 해야 되는 경주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자, 그래서 1번 12번은 상대적인 그래도 입상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지만, 나머지 한 마필에 대해서는 저는 터지는 마필을 여기다 한 마리를 더 붙여보고 싶다. 하지만 1경주는 전체적으로 배팅을 할 수 있는 경주가 아니라 관망 경주다,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는 경주. 자, 다음은 1호제 2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1호 2경주.
자, 일단 능력만 놓고 본다면 현금 마필들 중에서 3번 금화 스플래시가 가장 좋다고 볼 수가 있어요. 주행검사도 주검도 우수했고 지난번 데뷔전 때도 우수한 선행력을 바탕으로 선행을 나선 뒤에 한 바퀴를 일순하면서 자 멋지게 입상에 성공을 했던 마필인데 이번에도 선행 찬스를 맞이한 마필이죠. 그렇기 때문에 외곽에 11번 서던비치가 있기는 하더라도 선행을 무난히 갈 것으로 예측이 되는 마필이라 어찌됐든 배팅권에서 뺄 수 있는 마필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마필. 자 그래서 당연히 배팅권에는 안착을 시키는 마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 자 다음으로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이 누구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외곽에 있는 11번 이 서던비치라는 마필입니다. 요 마필은 사실상 왜 세게 봐야 되느냐면 11번 서던비치는 주행검사 때 선행을 가가지고 아주 출중한 능력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지난번 데뷔전 때는 선행을 못 갔죠. 선행을 못 가고 선입전개를 하다 보니까 종반 지구력 부족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경주에서 지금 현재 헤리카심으로 기술을 바꿨어. 그리고 토니 조교사가 기승을 하고 있어. 토니 조교사가 분명히 말을 했을 것 같아. 헤리카심한테 뭐라고 얘기했냐. 야 이번에는 게이트가 이번에도 외곽이니까 어차피 내가 3번 금화 스플래시의 선행을 이길 수는 없다. 그러니까 따라가는 경주를 펼쳐라. 이렇게 지시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주행검사 때 선행을 가서 1순을 했지만 당시에 지구력이 상당히 우수한 모습을 보여줬다면 요번에 선입전개를 했을 때 11번이 과연 직전같이 졸전을 하겠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11번은 지금 얘도 성장 단계에 있는 마필이고요. 또 단순히 선행 외에는 안 된다고 보기에는 너무 좀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죠. 그렇게만 얘기할 것 같으면. 왜냐하면 마필 자체가 선행력이 우수한 마필이니까 능력마거든. 그러면 능력만 하는 입장에서 지구력을 보강해서 선입을 띈다고 해서 그 추임력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주행검사 때 보여줬던 능력이 워낙에 출중을 해서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괜찮게 봐야 되는 마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마필이라서 저는 일단 3번 11번이 직전에 데뷔전에서 같은 경주에 출전을 했는데 의외로 저는 이들 마필들의 선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편성에서 의외로 11번이 3번을 이길 수도 있는 그런 전개가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건 띄워봐야 안다. 그러니까 3번이 일단 상대적으로 좀 유리한 건 사실이지만 11번을 단순히 이번에도 선입을 쓰니까 안 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전 3번 11번을 중심이자 기본 막권으로 보고 싶은 경주예요. 자, 그래서 한 번 더 인정을 하고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경주. 자, 다음은 일요제 3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다음은 일요제 3경주.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 경주는 적중이라는 생각만 하고 접근을 해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봐요. 그러니까 배당을 떠나서 적중의 포인트를 두고 접근을 해보고 싶다. 자 그렇다면 이번 편성에서 배팅에 축으로 놓고 한번 공략을 해보고 싶은 마필은 누구냐 축마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제가 추천드리는 마필은 4번 크리솔 동해라는 마필입니다. 저는 이 마필을 축으로 놓고 때려볼 생각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지난번 경주 때 선입전개를 한 뒤에 종반 탄력이 무딘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하지만 그 이전에 공백기를 갖고 출전을 했을 때 재검 때 모습은 선행력은 그다지 우수하지 않았지만 종반 탄력은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경주에도 직전 대비 조금 더 나은 능력을 보여줬던 마필이고 기본적으로 향상된 선행력을 보여줬던 마필이라
요번에도 4번은 선입전개 후에 취입력을 어느 정도 끌어내주느냐 여부에 따라서 입상권의 향방이 바뀔 가능성이 높기는 합니다만, 저는 지난번 경주가 외곽주행에 따른 아쉬움을 이번 경주에서는 게이트가 4번 게이트로 내려왔기 때문에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상대적인 배팅의 축은 4번 크리솔 송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4번 크리솔 동해를 배팅의 축으로 놓고 한번 공략을 해보고 싶은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 3경주에서는 누가 축마냐 이 부분이 가장 뭐랄까 키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4번을 배팅의 축으로 놓고 공략을 한다 이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1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경주는 기본적으로 봤을 때 4번 행복덩어리라는 배팅의 축이 버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난번 데뷔전 때 선행력은 무난한 모습을 보여줬고 반대로 취입력은 상당히 우수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 멋지게 입상에 성공을 했던 마필인데 이번에 편성이 느린 편성이에요. 느린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선행 내지는 선입 최적 전개가 또 한번 보장된 가운데 취입력 측면에서 발군의 취입력을 갖고 있는 마필인 만큼 4번 희망덩어리는 강력한 배팅권의 축으로 인정을 해도 무방하겠다. 자, 그래서 4번은 강축으로 인정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단통을 누구로 때리고 들어갈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제가 노리고 들어가는 마필은 6번 태자 주니어입니다. 자, 2차 주행검사 시에 요 마필은 2차 주행검사 시에 우수한 취입력을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그러더니 지난번 데뷔전 때 모습을 보니까 반대로 선행력의 양호함을 보여주니까 취입력이 급하강을 하면서 아쉬움을 주었던 마필이에요. 그러면 따져보면 2차 주행검사 때는 우수한 취입력을 보여줬고 지난번 데뷔전 때는 향상된 선행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나름 앞뒤빵을 다 갖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하지만 지난번 데뷔전 때는 졸전을 펼쳤죠. 하지만 요번에는 다시 한번 이전차를 맞이해서 경주력의 상승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아 보여서 저는 6번 태자 주니어를 강력한 단통으로 한번 때려보고 싶다. 고로. 자, 이번 경주는 4번, 6번을 기본 막건으로 중심으로 안고 가보고 싶은 경주이고 나머지 한 마필이 누구냐? 요걸 물어보는 제주교차 1경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토요지 4경주입니다. 자, 소주값 승부처입니다. 제가 제 마번이 복승 마번은 저는 없어요. 3복 단방으로 때리거나 3상 2방으로 때리거나 아니면 3복 3방으로 축 세워놓고 3복 3방으로 때리는 게 제 예상의 전부입니다. 저는 복승 예상을 안 합니다. 그리고 복승 단방과 복승 3방과 3상 2방 요 세 가지가 제 예상의 전부예요. 문자도 그렇게 날립니다. 저는 복승 예상을 나리지 않고 뭐 승식하룡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아까도 오늘 얘기했죠. 보병마나 배당만을 다 잡고도 인기만을 빼뜨려서 못 맞힌 경주가 고배당 경주가 몇 개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고 그 배팅의 조합 같은 거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연마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윈윈 작업이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하지 않고 저한테만 그러니까 2만 원짜리 문자를 신청을 해서 나한테 얻어갈 것이 뭔가를 생각을 하고 문자를 신청해야지 내 마번 그대로 3복 단방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3상 2방이 제대로 맞힐 거라고 생각을 하면 그거는 오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맞힐 것 같으면 제가 예상을 하겠습니까? 하루에 한 경주만 맞춰도 돈을 따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삼복 단방이 쉬운 거냐? 삼상 두 방이 쉬운 거냐? 저도 계속 노력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생각을 하고 들어오셔야 돼. 내 마법 그대로 해가지고 삼복 단방이 무조건 하루에 3개 이상 맞힐 거라고 생각을 하면 그건 오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를 싫어하시는 건 상관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 찾아가셔도 돼요. 그리고 복습 예상하세요. 맞히고 싶으면. 그러니까 그런 건 상관이 없다. 하지만 저는 분명하게 저를 선택했을 때는 그런 생각을 갖고 오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토요제 4경주 소주가 승부처입니다. 자, 일단 인기마 중에서는 2번 아이앵고라는 마필은 가져가 볼 생각입니다. 단통으로 한번 때려봅니다.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거북등 상승을 하면서 지금의 페이스가 굉장히 좋다. 그러니까 경주력 상승 패턴으로서 페이스 자체가 워낙에 좋은 마필이라서 2번 아이앵고라는 마필은 저 역시도 이번에 단통으로 때리고 들어갑니다. 자, 하지만 이번 경주의 충마는 실질적인 능력마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안 팔리는 마필이 있어요. 여기에 또 전개상의 이점까지도 고르게 겸비를 하고 있는 마필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안 팔리는 마필이 있다. 그 마필을 충마이자 배당마인데 그 마필을 강력한 축으로 놓고 2번 아이앵고를 단통으로 때리고 나머지 실질적인 능력만을 가져가서 배당만을 축으로 놓고 역으로 공략에 들어가는 소주값 승부처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배당만을 축으로 놓고 역으로 능력만을 바닥에다 깔고 들어가는 소주값 승부처. 자, 다음은 제주교차 2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경주도 은근히 터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경주예요. 터진다. 왜? 1110m에 대한 거리 경험이 없는 마필들이 다수를 포진하고 있는 경주라 거리 적응력에 따른 문제를 보여주면서 이편성은 사실상 인기마도 없고 능력마도 없는 그야말로 극단적인 혼전 양상의 경주예요. 절대 못 맞히는 경주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경마라는 것이 조교로만 맞힐 것 같으면 대한민국에서 경마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그냥 어쩌다가 그게 그 조교라는 부분이 어떤 적중을 할 수 있는 한 부분일 뿐이지 그게 전부 적중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면 큰 오산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경주는 여러 가지 면을 고려를 해봤을 때 엄청나게 어려운 경주라고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못 맞히는 경주고 배팅을 해서는 안 되는 경주예요. 자, 1번 청룡 에이스입니다.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연속 하강대 전력을 보여줬는데 이편성이 선두권이 그다지 강하지 않습니다. 5번 천둥소리라든지 2번 새벽종소리라든지 3번 백룡이 같은 마필들이 선두권을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경주인데 이들 마필들이 한 바퀴를 일순할 가능성은 저는 희박하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전부 다 안 보는 편성이고 이 중에서는 1번 이 청룡 에이스만 그나마도 배팅권에 안착을 시키고 선두권에서는 그나마도 2번 새벽 종소리도 가져갑니다. 1번, 2번은 가져가는 마필이에요. 자, 하지만 한 마필은 완전히 터지는 마필을 하나 가져갈 건데 저는 1번, 2번을 지금 추천을 드리지만 상대적으로 1번 청룡 에이스는 상대적인 능력마이고 지난번에 1110m 한 번도 얘도 안 뛰어본 말이거든. 그러니까 거리 경험이 없는 마필들이라서 누구 하나도 믿을 놈이 한 마리도 없는 경주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입상 가능마라고 1번, 2번을 추천하지만 전 솔직히 자신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 했으면 하는 경주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못 맞히는 경주예요. 자, 다음은 토요제 5경주로 넘어갑니다. 아니, 공부를 안 하고 소수나 받고 이러면은 그냥 소수 받아서 간다면 가는 거지. 그게 뭐가 어려워. 공부를 안 했는데 뭐가 어려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착각을 하시면 안 돼.
그게 경마가 됐든 주식이 됐든 공부를 한 사람은 이거를 헤매는 안 된다. 이거를 물으면 안 된다. 이런 걸 안다고. 공부 안 한 사람들이 남 얘기 듣고 그냥 해버리는 거야. 그렇게 해서 돈 벌 것 같으면 세상 다 돈 벌지. 남 얘기 듣고서 돈 벌 것 같으면 세상 사람 다 돈 벌죠. 자, 마개부 승부처입니다. 자, 딱 3마리 갖고 가겠습니다. 삼복 단방에 삼쌍 2방. 자, 보병마 3마리를 갖고 갑니다. 자, 그나마도 인기마 중에서 2번 주링 스카이만 가져갑니다. 자, 상대적인 능력마라고 할까요?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지난번에 경제력 상승을 이끌었지만 여전히 선추인 연무도 재상승의 여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난번 경주가 선행으로 일궈낸 능력이라서 이번 경주에 선행을 갈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반신반의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번이라는 말은 사실상 지금의 페이스가 굉장히 좋은 마필이라서 배팅권에 안착을 시키지만 사실상 충막감은 아니고 단통이나 상대적인 충막감 정도로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이다. 자, 그래서 딱 3마리. 자, 하지만 충마는 전혀 안 풀리는 복병 배당마를 하나 가져가고 그 다음에 한 마리는 전혀 안 팔리는 배당마를 가져가서 복병마 3마리로만 한번 꾸려가고 싶은데 그나마도 이번 주링 스카이는 어느 정도의 인기권 전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마개부 승부처인 이번 토요제 5경주 딱 3마리만 갖고 쌈복 단통 그 다음에 삼쌍 2방 이렇게 결론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3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일단 상대적으로 6번 태극성과 10번 네온빛이 인기마로 팔리는 편성입니다. 상대적인 능력만 얘기예요. 얘도 1110m의 첫 출전이고 얘도 1110m의 첫 출전입니다. 자, 하지만 제가 항상 늘어난 거리에 대해서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2마리 중에서는 6번 태극성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조건 자체를 만들고 있는 마필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얘는 또 60kg를 달고 있고 얘는 또 여기에 59.5를 달고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가부중에 따른 부담감도 갖고 있고 얘는 또 게이트도 외곽이야. 그렇기 때문에 조건 자체로만 놓고 오면 10번, 6번을 강하게 읽어주기가 뭔가 2%가 불안한 요소를 안고 있는 마필들입니다. 자, 그래서 그 빠져도 할 말이 없는 거잖아. 가부중에 거리 늘었기 때문에 거리 적응력 부족과 가부중에 따른 부담으로 아웃됐다. 할 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크게 능력상의 우위를 보여주는 마필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6번, 10번이 빠져도 전혀 상관이 없는 경주지만 얘네들을 또 빼기가 어렵잖아. 그러니까 6번과 10번은 바닥에 깔고 가는 마필이지 얘네가 뭐다? 충만은 뭐다? 아니다. 왜? 불안 요소가 너무 많잖아. 1110m에 대해서 첫 출전이고 그 다음에 과부중에 따른 부담까지도 안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6번, 10번을 바닥에다 깔고 있을 마필이지 충만은 실질적인 능력마 즉 배당마를 대가리로 놓고 여기에 또 한 마필까지 배당마로 안고 가서 삼복 3방으로 때려보고 싶은 경주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지 6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경주는 재테크 승부처입니다. 자, 이번 토요지 6경주는 재테크 승부처. 자, 일단 팔리는 마필들 중에서 7번 남산미녀라는 마필만 강하게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남산미녀는 근간 2번의 경주에서 연속 하강된 전력을 보여주는 가운데 직전 경주 시 우승을 했어요. 그러면 근간 2번의 경주에서 연속 하강된 전력을 보여주는 가운데 직전에 우승을 한 마필이니까 요번에 승급전이라 하더라도 감량 2점까지도 받고 있는 만큼 경주력의 상승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네. 그렇죠. 그러니까 7번은 뭐 당연히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야 되는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이 편성은 배당판의 인기마가 실질적인 능력마가 아닌 편성으로서
축마 자체를 전혀 안 팔리는 배당마를 강력한 축으로 놓고 여기에 단통 역시도 배당마를 가져갑니다. 그 다음에 한 마리 역시도 배당마를 가져갑니다. 단통도 배당마. 그리고 여기에 인기마 중에서는 7번 남산미녀 요 마필 하나만 가져가서 99까지도 기대를 해보고 싶은 재테크 승부처다. 그래서 저는 999 한번 노려볼 생각입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4경주. 자, 오늘 유일한 제주경마 승부처입니다. 자, 오늘 제주경마 중에서는 요거 하나만 승부를 들어갑니다. 자, 제주교차 승부처. 자, 유튜브 승부처입니다. 자, 유튜브 승부처. 자, 일단 이 편성에서는 뭐가 가장 중요하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배팅의 축이 누구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강타쌤의 배팅의 축 바로 2번 전농혁신이란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은 무조건 가져가 볼 생각이에요. 58kg에 김다영이가 기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야, 이거 믿을 수 있어? 다영인데?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드시겠죠. 그러니까 능력만 하고 하더라도 당연히 다영이 같다면은 대가리를 안 세워. 이 제주도 애들도. 왜? 일단 뭐 파워가 떨어지니까 여성 기술에서. 그러니까 믿어 못 믿어로 간다면 2%가 조금 낮다고 할 것 같으면 얘네들은 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번 전농 역시는 이 편성에서는 배팅에 축으로 놓고 공략을 해도 괜찮을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 유튜브 승부처럼 딱 3마리만 가져가는데 그중에 축마는 이번 전농혁신이다. 이렇게 해서 딱 3마리만 갖고 멋진 적중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승식 적중을 기대하는 제주 4경주 유튜브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7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경기는 승부처는 아니지만 터질 수 있는 소지는 갖고 있다. 자, 일단 7번 임노와 10번 창창삭스라는 마필이 강력하게 저배당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경주입니다. 자, 7번 임노입니다.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경주력 상승을 보여줬던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난번 경주 때 문세영 기수가 계승을 해서 급하강된 전력을 보여주면서 졸전을 펼쳤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7번을 또 한번 가져가 봐야 되는 거는 선행력의 부족으로 인해서 졸전을 펼쳤다면 이런 말은 절대 보면 안 돼요. 자, 하지만 7번 임노는 선행력은 여전히 우수한 가운데 직전 경주 시 취임력 부족으로 인해서 졸전을 펼쳤던 마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마필들은 일시적인 부진으로 볼 수도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7번 같은 말은 이번에도 배팅권에 꼭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볼 수가 있다. 자, 다음은 10번 창창삭스입니다. 자, 금강경시 거북등 상승을 이끌어내면서 꾸준하게 경주력 상승을 보여주는 마필이라 자, 행보로만 놓고 오면 10번 창창삭스가 7번 임노보다 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마필을 놓고 봤을 때는 10번이 조금 더 낫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하지만 7번, 10번 마필들은 제가 보는 견제에선 축마로서는 메리트가 떨어져. 왜? 결정력이라는 것이 없어요. 늘 고모양 고모양새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마필들은 안 와도 그만이고 와도 그만인 마필이에요. 그렇다고 능력은 대가리급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얘네들을 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이번 경주의 축마는 누가 잠재력을 비축하고 있느냐. 요 잠재력을 비축한 마필을 가감하게 축마로 잡고 여기에 바닥에 7번, 10번이라든지 또 한 마리의 배당마 정도를 하나 안고 가서 삼복으로 때려볼 수 있는 경주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경주. 왜? 7번, 10번을 놓고 때리기에는 뭔가가 2%가 부족. 하나 빼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저는 7번, 10번 중에 축마를 놓고 싶지 않다. 요게 요번 경주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굉장히 어렵죠. 거의 대상경주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4번 고질라입니다. 능력으로는 대가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62kg를 받았어요.
한계 부중을 받았죠. 그러니까 4번 고질라라는 마필은 금강경주시 꾸준하게 경주력 상승을 이어오고 있고 소폭 조정 거치고 경주력 끌어내고 이런 패턴은 계속적으로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만 놓고 오면 대가리가 분명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문제는 지난번 경주 때 55.5, 54, 56 요런 걸 다 달고서 지금 입상에 성공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전 대비에 비해서 6kg 정도가 늘어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4번이라는 말이 능력상으로는 대가리급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늘어난 6kg에 대한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느냐 이걸 지금 1차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6kg? 야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편성은 사실상 4번을 대가리로 놓고 때리기에는 뭔가가 좀 불안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62kg라는 한계 부정이 아무래도 마음에 걸리는 그 마필이에요. 그렇지만 뭐 능력상 대가리니까 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4번은 일단 바닥에다 깔아놓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가져갈 수 있는 마필이 7번 태양별 같은 마필인데 이거는 또 느린 편성에 의외로 또 선행을 갈 수가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알기에는 5번 새벽바람이 선행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근간의 행보는 그렇게 좋지가 않아. 그러니까 7이 선행 갈 수 있는데 안 갈 가능성이 높죠. 얘는 선행이 아니니까. 그러면 5를 보내주고 5가 선행을 간다 하더라도 얘는 선두권에서 맹위를 떨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는 말이라서 7번은 선두권에서 제일 세게 봐야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7번은 전개상의 이점을 갖고 있는 포지션 이점만이고 4번 고질라 같은 경우에는 능력상 대가리인데 62kg라는 가부중을 달고 있기 때문에 가부중에 따른 불안 요소가 있다. 그리고 요 두 마필은 실질적으로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이지만 바닥에 안고 가고 배팅의 축마가 누구냐와 또 배당마 1두까지 가서 요번 경주는 삼복 세방으로 한번 공략을 해보고 싶은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지 8경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랑 문자를 같이 하신 분 중에 한 명이 제대로 좀 맞춰달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오늘 못 맞힌 것도 아니거든요. 제대로 맞춰드린 것도 있었어. 그런데 고배당을 생각하고 오셨나 봐. 그러니까 100배든 200배든 이런 거를 제대로 삼복 단방으로 맞춰달라는 얘기야. 그런데 그거를 한 마리가 삑사리가 나가지고 예를 들면 오늘 배당마 2개를 가져갔는데 그게 2마리가 왔는데 인기마가 와가지고 제가 못 맞힌 경주가 몇 개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뭐였더라?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바로 했던 경주죠. 예를 들어서 제주 8경주 같은 경우에 1번 3번 놓고 2번 7번을 가져갔는데 여기서 인기만으로 팔렸던 8번 새벽울림이 들어온 거잖아. 근데 나는 1이 대가리였어. 1, 3이 단통이야. 그럼 8 같은 거를 넣을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1대가리에 3번이 단통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렇고 또 오늘 좀 아쉬웠던 경주가 있었는데 이거예요. 제가 이 부산 5경주에 8번에 포스비 유지를 대가리로 놓고 때렸던 경주인데 여기에 8 놓고 11번, 3번, 9번을 때렸어요. 그런데 이게 뭐가 들어가냐면 6번, 8번, 11번이 들어왔어. 근데 6번이 대가리로 팔린 말이야. 그런데 저는 8 놓고 11번, 3번, 9번이고 4차기 9번 테이아가 왔다고. 그러니까 6번이 선행을 갈지 몰랐어요. 전 81이 선행 갈 줄 알았어. 그러니까 6번 닥터크리스가 선행 가가지고 돈 거 아니야. 그러니까 6이 대가리로 팔린 마필인데 이거를 내가 빼고 갔다고 해서 그리고 4차기 9번 테이아가 왔는데 거기에 8 놓고 11번 9번을 때렸던 경주인데 와 그런 경주를 저보러 못했다고 그러면 저는 솔직히 말해서 더 이상 해줄 게 없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해줄 게 없는 것 같아. 2만 원 주고서 뭘 저한테 바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 찾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자신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잘 맞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전 자신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분 찾아가세요. 서로 스트레스 받으니까. 전 점잖게 얘기하겠습니다. 자, 3번 탭딘이라는 마필. 그 다음에 5번 원더풀 스위트라는 마필. 저는 오늘 같은 예상은 저 못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화끈하게 적중이 안 나와서 그렇지, 재수대가리가 없어서 그렇지, 저는 오늘 잘한 예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런데 오히려 나보러 못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제 입장에서 황당한 거야. 바라보는 시각이 틀린 거야, 지금. 저는 오늘 잘했어요, 예상을. 근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저는 제 예상을 이렇게 받아보시는 분은 기본적으로 실력이 있으신 분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실력이 없는 사람이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좀 저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자, 이번 경기는 실질적인 능력만 3두를 갖고 때리는 경주입니다. 자, 그 중에서 3번 탭티는 당연히 가져갈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력이고, 그 다음에 5번 원더풀 스위트 역시도 근간의 행보로만 놓고 본다면 5번 역시도 직전 경시 경제력의 상승을 이끌어냈지만 여전히 재상승의 여지는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3번, 5번이 상대적인 입상 가능마라 중심에다 놓고 때려볼 수 있는 마필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두 마필 모두 불안 요소는 있지만 여타 마필도 불안 요소를 갖고 있는 건 마찬가지니까 상대적인 우위를 갖고 있는 마필이 3번, 5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 자, 여기에 한 마리 더 붙일 수 있는 경주. 은근히 까다로운 경주입니다. 저는 안 하는 경주예요. 저는 이런 경주 안 합니다. 딱 끊기는 게 없는 경주는 절대 배팅을 하면 안 된다는 제 철학이 있는 경주예요. 자, 다음은 제주교차 6경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 대상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팔리는 말은 6번 항해군입니다. 신의 강자라고 해서 팔리는 거예요. 신의 강자. 올라오는 말이니까. 그러니까 계속 올라오는 말이니까 이번에도 잘 뛸 것이다. 인정. 저 인정. 6번 인정. 그 다음에 7번 드림매직 이런 거 안 봐. 그 다음에 9번 선봉대 안 봐. 그러면 6번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가지만 반대로 7번 드림매직이나 9번 선봉대 같은 마필은 저는 안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두 마리를 실질적인 능력만을 가져가 볼 수 있는 경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해 볼 수 있는 경주. 자, 그래서 제주교차 6경주는 6번은 실의 강자로서 당연히 인정을 하고 가야 되는 그런 마필이라 생각을 하지만 나머지 인기마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딱 세 마리로 압축을 해서 공략할 수 있는 경주. 자, 다음은 토요제 9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의도적으로 전 배당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4번 원더풀 노던, 그 다음에 2번 리멤버 어게인, 그 다음에 8번 마루장군, 요 세 마리를 바닥에다 깔아놓고 때릴 겁니다. 4번, 2번, 8번을 바닥에다 깔아놓고 때린다.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4번, 2번, 8번이 기본적으로도 선입전개도가 나가지만 종반 탄력도 나름 우수해요. 그렇기 때문에 포지션이라는 측면만 놓고 봤을 때는 4번, 2번, 8번이 입상을 해도 할 말이 없는 경주야. 그러니까 요 세 마리를 바닥에다 깔아놓고 저는 축마 자체를 전혀 안 팔리는 배당마를 축으로 놓고 때리는데 요 축마 역시도 포지션에 이점을 갖고 있는 마필을 축으로 세워서 바닥에다 4번, 2번, 8번을 바닥에다 놓고 의도적으로 배당 승부를 던져보고 싶은 경주다. 승부처는 아니지만 배당 승부를 의도적으로 해보고 싶은 경주가 바로 토요제 9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10경주, 오늘 강타쌤의 마지막 승부처인 빅토리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타쌤의 마지막 승부처입니다. 빅토리 승부처. 자, 일단 이번 경주 역시도 어떤 말을 배팅에 축으로 놓고 공략을 하느냐가 관건인데,
지금 현재 1번, 2번, 3번, 4번 4마리가 4강 구도로 팔리는 경주입니다. 야,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기마 중에서는 저는 3번이 프라잉데이만 인정을 하고 가겠습니다. 3번이 프라잉데이가 그래도 기본적인 선행력도 갖고 있고, 그렇다고 또 종반 탄력도 상당히 우수하기 때문에 그나마 포지션의 이점과 경주력상의 우위를 보여주는 3번 프라잉데이는 이번 빅토리 승부처에서 배팅권 필수 안착마로 강하게 때리고 들어가는 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나머지 마필들은 모두가 배당마로 연결을 시켜서 저는 이 3복승 3방을 때리고 들어가는 초고배당을 노리고 들어가는 빅토리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입니다. 토요제 10일 경주인데요. 자, 7번 캡틴 PK라는 충마가 버티고 있는 경주입니다. 자, 7번 캡틴 PK라는 말은 사실상 손익 후에 종반 탄력까지도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능력상 대가리급의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나 강력한 배팅권의 축으로 인정을 해도 무방하겠다, 저는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는 당연히 가져가는 마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마필. 자,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이제 누구를 가져갈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여기서부터 은근히 어렵습니다. 여기서부터 은근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말이 어떤 말이냐면, 7번은 인정을 할 수 있고 한 마리는 배당 단통으로 때리고 들어가는 마필은 3마리를 가져갈 건데, 여기는 배당만을 가져가고 여기 한 마리가 3번이냐 2번이냐 요 둘 중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경주예요. 그러니까 7은 상대적인 충막감으로 인정, 여기는 배당만을 가져갈 거고 딱 3마리를 가져가는데, 지금 현재 3번을 놓고 갈 거냐 2번을 놓고 갈 거냐 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경주예요. 그러니까 포지션이라는 측면만 놓고 오면 3위 2편성에서는 거의 대가리급 능력을 갖고 있는 말이야. 그런데 경주력이라는 측면을 놓고 본다면 2번 헤리카심의 2번 마이티 조이가 나쁘지 않거든. 그러니까 얘네 둘은 용호상박이라고 할 정도로 엇비슷한 전력을 갖고 있어서 내일 현장에 가서 저거는 3번 2번 중에서는 현장 상태가 좋은 마필을 하나를 가져가고 하나는 자를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7번은 상대적인 충마, 요 마필은 배당마, 그 다음에 여기 한 마리는 3번이냐 2번이냐 현장까지 마지막까지 체크를 해보고 싶은 그런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강타쌤이 준비한 토요 경마 방송은, 경마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내일 모든 분들이 대승을 하시길 바라겠고,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쉽지 않은 토요 경마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내일 모두 화이팅입니다. 강타쌤 물러갑니다. 충성! 자, 내일 모두 화이팅 하십시오. 강타쌤 물러가겠습니다. 히말라야 산맥 등정은 인간의 한계에 대한 도전이다. 그럼 경마 배팅의 한계는 3상승 고배당 단통 적중. 우리도 그 한계에 도전한다.